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광명의 물리세계. 자, 물리학 2편으로 오늘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의 제목은요. 네, 정전기 유도와 바로 유전분극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볼 건데요. 자, 먼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우리한테 이제 익히 알고 있는 개념이죠. 바로 도체와 자, 바로 이제 절연체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연체, 이제 다른 말로 이제 부도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도체와 이 절연체, 부도체를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체는 일단 전류가 잘 흐르는 걸 이제 도체라고 하고요. 자, 절연체, 부도체는 일단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거를 이제 절연체, 부도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도체가 전류를 잘 흐르는 이유는 바로 비저항이 바로 작기 때문인데요. 선생님, 여기서 비저항이라는 게 뭔가요? 자, 바로 비저항은 여러분, 저항은 우리가 이제 기호로 R이라고 쓰죠. 자, 그리고 이 저항은 이제 길이에 비례를 하고요. 아무래도 길면 길수록 계속해서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가 많아지죠. 자, 그리고 면적이 크면 클수록 길이 넓기 때문에 이제 옆으로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방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저항은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녀석인데 면적이 크면은 아무래도 방해를 못 하게 되겠죠. 그래서 면적에는 반비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때 이 비례 반비례하는 녀석 앞에 들어가는 이 바로 그 상수가 바로 비저항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비저항이 작다라고 하면 그냥 저항이 작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셔도 좀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도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류가 잘 흐르고 비저항이 작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전자에 좀 자유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전자가 많아서 이 자유전자가 전류를 잘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절연체, 부도체 같은 경우는 반대로 저항이 크겠죠. 자, 그래서 비저항이 좀 크지 않냐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자가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르지 않겠죠. 그래서 자유전자의 수가 아무래도 좀 작지 않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우리가 이제 도체와 부도체로 넘어가서 한번 대전체를 가까이 하는 그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체의 경우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도체가 있습니다. 자, 흔히 우리가 아는 도체, 바로 금속이 있겠죠. 그래서 금속 막대가 있고요. 그리고 이 금속 막대는 현재 바로 전기를 띠고 있지 않습니다. 전기를 띠는 걸 이제 대전되어 있다라고 하죠. 대전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런데 여기에 바로 어떤 녀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플러스의 전기를 띠는 걸 이제 대전이라고 하죠. 대전된 물질, 대전체가 가까이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자, 금속 막대는 안에 자유전자가 있습니다. 자유전자가 이동을 합니다. 야, 플러스 있다 하면서 인력에 의해서 자유전자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대전체와 가까운 쪽에, 플러스와 가까운 쪽에 이렇게 마이너스 전자를 띠게 되고요. 마이너스를 띠게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를 잃은 바로 반대쪽은 바로 이렇게 플러스를 띠게 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바로 다른 전하의 성분을 띠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대전체와 먼 쪽은 바로 같은 종류의 전하를 갖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마이너스와 플러스로 이렇게 나눠지는 이유는 바로 자유전자가 이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자유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이렇게 마이너스와 플러스의 극을 띠게 되는 거고요. 우리는 이거를
그거 바로 네, 도체에서의 바로 정전기 유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이제 간혹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좀 여기 아래다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정전기 유도와 바로 전 자기 유도를 여러분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위에는 전기고요. 아래는 여러분 자기입니다. 전 자기 유도입니다. 전 자기 유도는 우리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네, 패러데이 법칙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패러데이입니다. 패러데이. 자,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패러데이 법칙,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법칙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자, 전자기 유도 법칙은 바로 뭡니까? 자기장이 변하게 되면은 자기 선속이 변하게 되면은 바로 뭐를 만들어내는 겁니까? 전류를 유도하게 된다. 전류를 만드는 이 과정이 이제 우리는 자기유도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나눠지는 거는 전기 쪽이죠. 그래서 전기유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념을 가로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 헷갈리지 말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정전기 유도가 되고요. 자, 이 정전기 유도를 이제 잘 나타내는 바로 사례가 있는데 이걸 이제 검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전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위에는 이렇게 자, 바로 금속판이 있습니다. 금속이 있다는 자체가 벌써 이제 도체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정전기 유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금속판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는 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얇은 막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금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속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때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마이너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가까이 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기 유도에 의해서 가까운 쪽은 다른 극, 그래서 마이너스와 다른 극인 플러스가 금속판에 만들어지게 되고요. 금속박에는 먼 쪽이기 때문에 같은 뭐가 됩니까? 여러분 여기는 마이너스 이렇게 극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누어지는 이유는 바로 자유전자 이동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좀 이거를 한번 응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때 자, 금속판에 손을 한번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금속판에 이렇게 한번 대보도록 할게요. 손을. 네. 별로 손 모양 같지가 않네요. 자, 이렇게 손을 한번 이렇게 접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접촉하는 이 행위를 이제 우리는 이제 접지시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손을 접촉을 시키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요. 자, 여러분 마이너스가 있는데 손을 접촉시키면 마이너스 청력에 의해서 손으로 마이너스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마이너스가 손으로 여러분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검전기에서 그 마이너스, 그 전자의 총량 자체가 이제 좀 줄어들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를 이제 잃기 때문에 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금속박은 지금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를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마이너스를 잃어서 금속박은 마이너스끼리 청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금속박은 이제 오므라들게 됩니다. 금속박은 오므라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손을 대고 있을 수는 없겠죠. 자, 이번에는 손을 한번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손을 이제 뗀다면은, 자, 손을 떼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자, 전체 이제 마이너스 총량이 이제 줄어들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그냥 다 이제 간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겠네요. 자, 금속판이 있고요. 이렇게 금속박이 있는데, 자, 마이너스가 다 없기 때문에 다 이제 플러스만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4개가 손을 따라서 갔다. 그래서 이 플러스 4개가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퍼져 있는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상황에서 자, 만약에 플러스를 가까이 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금속판이 있는데,
자, 여기에 이렇게 플러스를 가까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플러스는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바로 금속 박 쪽으로 이동을 해서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가 2개에서 4개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력이 더 커지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금속박은 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더 벌어지게 되는, 자, 이런 상황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이 상황에서, 자, 이번에는, 자, 대전체의 마이너스를 이렇게 가까이 한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이렇게 가까이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자, 플러스가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오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아래쪽은 이제 플러스가 없기 때문에 플러스가 없어서 여기 이제 청력이 아무래도 좀 덜 작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금속박은 어떻게 된다? 오므라들게 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4개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표현된 값들은 이제 상대전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자를 실제로 다 잃은 건 아니지만, 네. 그리고 플러스가 실제로 막 이동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상대적 값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위에서는 지금 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부도체, 여러분 절연체의 상황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절연체의 경우는 자, 이제 우리가 자유전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어떤 절연체 물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절연체입니다. 부도체입니다. 자, 이때 여기에 역시 전기를 띠고 있는, 플러스를 띠고 있는, 전기를 띠는 이제 대전이라고 하죠. 대전체를 이렇게 가까이 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런데 이 대전체는 무엇이 없습니까? 바로 자유전자가 없습니다. 전자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바로 플러스에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플러스에 묶여있기 때문에 플러스에서 전자가 자유롭지 못하고 이 플러스를 보고 살짝 고개만 내미는 정도, 플러스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고 대전체 플러스가 오니까 마이너스가 살짝 고개를 내미는 정도, 이 정도만 여러분 나눠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나눠지진 못하고 대전체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마이너스가 이런 식으로 살짝 분리되는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절연체의 경우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느냐? 자, 원자 내부에서 전자가 살짝 고개만 내미는 정도, 극이 나눠지게 되는 이제 분극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우리는 이거를 보고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바로 유전 분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전기 유도는 바로 자유전자에 의해서 바로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게 되고요. 도체의 경우는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게 되고요. 자, 그리고 부도체의 경우는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유전 분극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정전기 유도와 이런 유전 분극을 이용한 여러분 현상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현상의 여러분 이용의 사례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바로 여러분 전기 여러분 집진기라는 게 있습니다. 전기 집진기라는 게 있는데요. 자, 요즘에 이제 공기가 오염이 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염된 먼지가 있다면 이 녀석을 청소기 같은 걸로 한번 빨아들이면 참 좋겠죠. 이렇게 오염된 먼지를 이제 제거하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청소기 같이 빨아들이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이제 이거를 이제 제거를 하냐면은 바로 높은 전압을 걸어주게 됩니다. 높은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은 바로 먼지가 마이너스를 띠게 됩니다. 우린 이걸 이제 대전이라고 하죠. 먼지가 마이너스로 이제 대전이 되게 되고요. 만약에 이제 플러스를 가까이 하게 된다면 이 먼지는 플러스로 모이겠죠. 그래서 플러스로 이제
모으게 되면은 바로 먼지는 잘 제거가 되겠죠. 그래서 먼지를 이렇게 제거하는 전기 집진기에 이제 이 정전기 현상을 이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정전 도장이 있는데요. 여러분 도장이라는 게 여러분 이제 쿡 찍는 도장이 아니고 여러분 자동차를 이제 도색하라는 걸 보고 이제 도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동차 페인트 칠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 이제 도색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이 전기 현상을 이게 이용을 하게 되는데 자동차를 이제 도색을 할 때 여러분 이제 막 페인트 뭐 롤러로 막 이렇게 문지르는 게 아니고 이제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게 되냐면요. 자, 자동차의 이제 페인트를 역시 만약에 마이너스를 띄게 만듭니다. 마이너스로 이제 대전을 시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이제 색을 칠해야 되는 차를 만약에 플러스로 이렇게 대전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페인트가 날아가서 차에 타타타타타 붙겠죠. 어떻게 해요?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 이제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차 뒷면까지 굳이 뒤쪽으로 가지 않고도 이렇게 이렇게 골고루 퍼지게 되면서 네, 이렇게 예쁜 색상을 만들어내는 자동차 도색하는 이 정전 도장의 이 전기적 현상이 이용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도체와 부도체를 정리 한번 해봤고요. 도체 정전기유도와 그 다음에 부도체 절연체에서의 유전분극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용의 예로 전기 집진기와 전기 도장까지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뭐 그렇게 썩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잘 정리를 하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진행합니다. 여러분 고생했습니다.